산업 자동화의 메가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에 맞춰 산업 자동화는 전통적인 산업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의 포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다시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전체적인 품질을 개선하고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계 자동화, 지능형 스마트 장치, 원격 장치, 클라우드 제품 등에 대한 미래의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자동화 산업에 부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RC 그룹의 크레이그 레스닉 씨를 모셨습니다. 1986년에 설립된 ARC 어드바이서리 그룹은 자동화 자산 관리 및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크레이그 레스닉 씨는 세일즈, 마케팅, 제품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 대한 29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레스닉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RC 자문그룹의 크레이그 레스닉입니다. 오늘 저는 산업자동화의 메가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자동화의 메가트렌드는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우선 임베디드 지능화 부분에서 지능형 장치와 스마트 장치를 함께 설명하고 인공지능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산 및 유비쿼터스 장치와 일부 원격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밖에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과 에너지, 인프라 및 기계 자동화 등에 대한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임베디드 지능화에 관한 것입니다. 임베디드 지능화는 임베디드 또는 지능형, 스마트 장치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를 예로 들면 PC가 서버와 소통했던 것이 이제는 웹 호스팅 포털 기술로 변하고 데이터는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관리되어야 할 지식의 정보로 변환됩니다. 한때 유선으로 연결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었던 워크스테이션이 이제는 모바일 솔루션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기업 자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업 자산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즉, 진정한 관리는 더 이상 사후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사전 예측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후를 기다리지 않고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해야 하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다음 주제와도 연결되는데 ARC에서는 이것을 공장 자산 관리 또는 PAM이라고 합니다. PAM은 여러 종류의 지능형 장치와 스마트 장치를 채택하여 인공지능을 스위치 기어, 모터 제어 센터, 트랜스미터, 밸브, 모터, 드라이브, PLC, PAC, DCS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장치에 내장됩니다. 이는 공장 자산의 관리, 모니터링, 상태 모니터링 및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공장 자산이 가장 최적화된 설계로 최고의 성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RC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용어인 3D는 디텍트, 디스트리뷰트, 딜리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자산 관리가 아닌 자산 관리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면 장치에 언제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25년 된 기어박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어박스에 내장함으로써 이 기어박스의 오일 레벨, 오일 점성, 베어링 온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 공장 자산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기어박스로 대체해야 할 리드 타임이 8주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공장 자산이 이제 약 8주의 수명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가 수명이 다해갈 때 새 자산을 주문할 수 있도록 이 자산 관리 정보를 공급업체에 전송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공장에 전달합니다. 우리가 논의할 다음 주제는 분산 및 유비쿼터스 장치와 원격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위해서는 3G, 4G의 무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시설 내에 자체 무선 랜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이러한 장치에 연결하려면 지역별 고정 설비가 있어야 하며 세계 어디든 위치할 수 있는 원격 설비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또는 트럭과 같은 공장에서 모니터링되는 모바일 설비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야 외부에서 공장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무선 센서 및 RFID 리더와 같은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장치들의 연결을 지원 가능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위치 추정용 GPS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며 무선 블루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기능은 공장에서 고객과 공급체인 통신 간에 연결할 수 있어 전사적으로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통합, 보안, 개발 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 관련된 전형적인 미들웨어이며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지능형 모바일 장치가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통해 ERP 시스템, 제품 수명주기 관리 시스템, 공급체인 관리 시스템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메일 통신도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직관적인 장치들이 개발될 것이고 더 많은 장치들이 공장 레벨에서 연결되어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ARC에서는 모바일 에코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차량, 무선 센서와 같은 모바일 장치가 있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통신 인프라 영역이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PLC, BAC, MES, ERP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화제를 전환하여 클라우드 제품과 클라우드 발전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RC에서는 이제 곧 스마트폰이 PC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PC 사용을 통해 통신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장인들이 모두 스마트폰 사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연결 방법과 그 장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장과 집, 사무실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소에 구애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VYOD, Bring Your Own Device는 개인이 개별 이동형 장치를 지니고 다닐 것이라는 의미로 이미 제조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 이메일, 고객관계 관리 및 ERP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클라우드 제품은 이제 표면화된 하나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 줄여서 IaaS라고 칭하는 아웃소싱의 제3자 회사가 여러 회사의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장 안에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수정, 업그레이드와 같은 작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에는 정형화된 모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조 고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클라우드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사내 또는 사회에 구축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사내에 구축하는 클라우드를 사설 클라우드라고 하고 사회 구축하는 클라우드를 공용 클라우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보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 데이터의 가용성의 문제를 논의한 후에 사설 클라우드든 공용 클라우드든 또는 그 두 가지의 조합이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수용 가능한 리스크와 수용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자체적으로 IT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아웃소싱이 최선인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C에서 연구한 또 다른 트렌드는 전력 영역과 산업 및 제어 영역 간의 연결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조시 최적화된 비즈니스의 전력 부분과 빌딩 자동화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잠재적인 혜택을 생각해보면 이 현상이 수년 전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투자의 최소화를 위하여 전력 영역과 자동화 및 제어 영역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공장과 에너지를 자가 발전하는 공장 사이에 효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장의 정보와 에너지를 연결하여 그리드로 되팔기도 합니다. 전력의 영역과 제어 또는 자동화 영역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중 하나로 IEC 표준 61850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의 전력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이더넷 기반 솔루션으로 전기용 필드버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대한 매우 발전된 진단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비유를 하자면 IEC 61850은 필드버스가 멀티벤더 장치 표준화에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것처럼 변전소 시스템 내의 보호 및 프로세스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IEC 61850은 이제 표준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장점으로는 연결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구현 시간 단축, 배선 비용 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으로서 높은 호환성을 통해 훨씬 쉽게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특정 벤더에 구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되는 툴이 엔지니어링 및 개발 툴에 한해 더욱 일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원화된 현상은 장비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문제점이라면 현재 발전 중에 있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제품 가용성에 제한이 있으며 상호 운용성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 얼마나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네트워크가 설계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특히 기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학습 곡선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그리드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용자가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의 발전과 복원을 둘 중 어느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용자 임의로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전력 품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활용을 최적화하고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보장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회사가 전력 급증 또는 전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과 자연재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대량 발전량을 고객에게 전송하고 분배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 3가지 영역이 전체적인 스마트 그리드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통신하는 시장 영역이 있으며 제어 및 정보 솔루션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의 운영 영역, 스마트 그리드의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자 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발전, 전송, 분배 및 최종 소비자를 넘어서 추가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발전된 미터링 기술과 스마트 미터 기능을 공장과 가정에 내장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스마트 가전제품의 존재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기들을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에 작동하도록 설정하고 그 시간에 따라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를 가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스마트 그리드 어플리케이션의 소비자 가전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에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터링, 발전 관리, 그리드 전송 관리, 분배 관리를 위한 유틸리티 내 통신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틸리티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홈 자동화, 빌딩 자동화, 프로세스 및 공장 자동화와 같은 시설 내 연결도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도 이롭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러한 종류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보안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시대에 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가상화 및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위한 인프라를 찾고 있는 이유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내 공간이 부족하고 간접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IT는 핵심 역량이 아니며 최신 기술에 대한 훈련받은 직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입장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다면 클라우드를 위한 인프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에 대한 조건 중에 6개월 안에 ROI를 달성하지 못하면 설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안다면 대부분 아웃소싱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투자만을 고려합니다. 이제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독립형 장치에서 무선 브로드밴드를 통해 완전하게 연결된 장치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메인 프레임과 미니 컴퓨터에서 앞서 말한 다양한 장치에 임베디드 및 스마트 개체가 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조 인프라가 필요하며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인프라는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가상화 솔루션의 활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장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공장 내 리던던트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손이 훼손될 경우에 대비해 재난 복구용의 또 다른 서버가 원격 위치에 구축됩니다. 가상화의 장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더 이상 서로 간에 완전히 의존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둘 사이의 의존 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 총 소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더욱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더 적은 수의 서버를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하드웨어를 가지게 되며 하드웨어 에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제 공장에 배포하려는 기능을 실제로 배포하기 전에 에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ARC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의 활용입니다. 이것을 제조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이러한 기술을 공장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업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문의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예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한 회사가 그들의 장치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추가 사용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용자가 설명서와 사양, 장치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공유 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장 내 사람들은 쉽게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장치를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채팅을 사용하여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다른 공장과 소통할 수 있으며 성능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자산의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계 자동화 시장과 요구 측면의 추세입니다. 기계 분야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고객은 그들의 기계를 가능한 오래 사용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기계에 재설치하고 사용하던 기계를 다시 자동화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새 기계의 구입을 고려합니다. 문제는 새 기계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한 빨리 새 제품이 제조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계의 제작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한 경우 대부분 6개월 안에 새 기계의 제작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계 제조업체는 새 기계를 매우 빠르게 설계하고 자동화해야 하므로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기계 자동화의 또 다른 트렌드는 실제로 제품의 전 범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통합의 복잡성과 어플리케이션 범위 설정 기능에 따라 특정 제품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인 PC 기반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기계 제조업체의 유일한 관심사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기계의 생산성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계 시장이 성장하는 곳은 로우엔드 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이엔드 기계는 생산성에 있어 우위를 점하지만 많은 신흥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계 제조업체는 로우엔드 기계 및 저가 기계의 제조업체에 아웃소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 제조업체에 이 다양하고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합할 수 있는 숙련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와 직원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계들은 확장되어야 하고 이 자동화 플랫폼은 기계들에 통합되어 모든 센서와 작동기를 연결하는 중앙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의 제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지원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터미널, 산업용 컴퓨터, 나노 및 마이크로 PLC, 스마트 I/O 및 매우 정교한 모션 제어 장비가 포함됩니다. 기계 제조업체는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글로벌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원을 위해 이 자동화 공급업체를 파트너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툴과 기계툴을 결합한 기계전자공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계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능력입니다. 이 기계들은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력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구성요소의 사용을 타당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6가지 메가 트렌드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매우 정교한 협업 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원은 텔레프레젠스를 통해 모든 방식으로 통신하고 스마트 장치는 소셜미디어 툴과 통신할 수 있어 공장 내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조업체 또한 이러한 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을 온라인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래 사업을 구축할 때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개념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RC 자문그룹의 크레이그 레슨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크레이그 씨 산업 자동화의 메가 트렌드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